사주팔자에 비연겁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것을 현대사회에 잘 쓰는 방법까지, 제 주변에 비연겁제를 잘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연겁제를 잘 다스리는 인사이트까지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주 리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많이 쓰이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유효한 사주팔자 리딩의 기본기인 십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십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사주팔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십성, 십신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따로 이렇게 확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사주 셀프 리딩 2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는 가치관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통해서 나의 잠재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약간 그 일에 대한 덕을 베푸는 그러한 부분에 제가 이제 가치관을 두고 있어서, 제가 알고만 있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견겁제라는 글자의 개념과 그리고 특징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제 주변에 비견겁제가 잘 발달하고 잘 발현시키신 분들은 어떻게 그걸 사용해가지고 대박이 나셨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셔서 여러분들 사주팔자 속 비견겁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 사주팔자에 비견겁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죠. 자,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8가지 글자가 뜨는데, 보통은 한자의 밑에 부분에 비견겁제 혹은 이 두 가지의 한자로 나타날 겁니다. 비견겁제라는 것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나 자신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게 인생을 압축시켜 놓아서 8글자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에 나 자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왼쪽에서 두 번째 위의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일간을 비견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다? 비견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비견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십성과 다르게 모든 사람은 사주팔자에 비견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비견 하나 외에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비견과 겁제라는 글자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가 4개에서 5개, 그 이상부터는 좀 많다, 과다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2개, 3개 정도는 그래도 적당히 있다,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면, 1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다, 적당하다, 적다, 이 3가지의 차원에서 우리는 비견겁제의 특징 중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비견겁제가 뭐냐? 뜻풀이부터 말씀드리면, 비견은 어깨를 견준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부모님과 어깨빵을 하진 않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나랑 동등한 위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견겁제는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 안에 있는 것 말고 나의 외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대학 동기들 등등이라 볼 수도 있고, 나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간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남자는 남자를, 여성은 여성을, 즉 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기준을 봤으니까 비견겁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비견겁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의 기준과 가치관이 얼마나 뚜렷한가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주팔자의 비견겁제라는 글자가 4개, 5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과하게 많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가 2개, 3개 정도 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는 잘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면 비견겁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발현될 수도 있고, 반면에 비견겁제가 1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주팔자에서 내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 작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비견은 그런데 겁제는 조금 다릅니다. 겁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견과 겁제는 크게는 비슷하지만은 또 세세히 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다르다라는 게, 겁제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재물이 탈거된다, 재물이 탈취된다, 재물이 나간다 라는 경향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내 인생에 어떠한 작용을 한다, 그러한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뭐 강하고 약하고 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타인이 내 인생에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사건을 깊게 남긴다라고 봤을 때, 옛날에는 겁제를 사용신이라고 해서 4가지의 흉측한 기운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겁재라는 기운이 흉하게 쓰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비견겁재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은 무엇이냐? 내가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완만하게 잘 시너지를 내면서 동시에 나의 가치관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무게감이 적당하고 나이스하고 디센트한 매너로 사회생활을 한다. 또한 뭔가 주변에 적이 없고 내가 잘 두루두루 지내면서 필요할 땐 내가 내 이득을 챙길 수도 있고 기브앤테이크를 잘하면서 뭔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한다.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돈 관리를 잘하는 경향성도 있고 또한 내가 나의 재능과 타인의 재능을 같이 잘 버무려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즉 시너지를 잘 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조금 더 포인트를 드리면은 사주팔자 만세력에 내 생년월일치를 입력해서 나온 글자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위의 글자가 일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글자를 일지라고 하는데 같은 색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이 간여지동의 경우에는 내가 나의 기운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일을 해나가시는 직장인 말고 내가 내 일을 직접 찾아서 그걸 잘 이뤄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프리랜서 혹은 사업가 분들은 간여지동의 형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동시에 비견겁제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적당히 내가 타인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나를 잡아먹는 라이벌 의식 혹은 호승심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으로 나 자신의 자기 개발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들을 강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천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카멜레온 같은 모습처럼 내가 필요할 때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잘 주면서 내 주변에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발전시켜주는 사람, 나를 앞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인간관계를 한번 가보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견겁제의 외면적인 요소 중에서는 형제 자매도 있다 했고 사회 동기, 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인복이라는 것은 나보다 위에 사람 혹은 나보다 밑에 사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비견겁제 같은 경우에는 나와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의 인복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견겁제가 사주팔자에 있으신 분들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형제 자매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한번 객관화 시켜주면서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라는 녀석은 제가 아까 겁제라는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을 탈한다, 즉 재물을 쓰는 주체를 의미해요. 물론 내 주변에는 내 돈을 막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개념에서는 돈을 쓰는 주체를 나 자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비견겁제가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가계부를 잘 쓰고 내가 나의 자산을 잘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두가 같은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돈을 잘 관리한다는 측면이 요새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비트코인 잘하나? 부동산 잘하나? 주식 잘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살짝 다른 개념이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삶을 가져갈 때 내가 적어도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막 피폐해지거나 이렇게 가져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끊는단 말이죠. 이를테면 비견겁제가 사주팔자에 적당히 있고 잘 발현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 돈의 중요함,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는 욕심보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그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줄타기를 잘 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견겁제가 너무 많거나 혹은 적을 때는 어떤 나쁜 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객관화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이걸 좀 고쳐야겠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절대 아니에요. 알죠?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 현재를 판단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객관화하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나가고 내가 강하게 타고난 거는 뾰족한 무기로 갈아서 내 삶을 바꾸는 데 쓰는 데가 사주팔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비견겁제가 나쁘게 발현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대한 관념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쓰거나 혹은 돈의 무성을 몰라가지고 경제관념이 없거나 혹은 대박심리를 노려서 한탕주의, 뭔가 내가 가즈아하면서 주식 같은 경우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하죠.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투자와는 안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비견겁제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투자로 뭔가를 불린 사람들보다 그 절대적인 수가 다른 부분, 특히 내 사업을 통해서 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꿀팁으로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물론 이 고집이 강하다라는 게 몰빵하고 어떤 생각에 매몰되고 천착되어서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고집이라는 키워드는 내가 하는 일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내가 가져가는 인간관계도 해당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똥꼬집이야. 그러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다 보죠. 굉장히 피곤해지고 쟤는 왜 저럴지 모르겠고 왜 쟤는 지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경겁제가 많으신 분들이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두세 번 이상 들어보셨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내가 진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를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요거는 좀 전체적인 사주의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걸 하면은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고집이 세다 했죠. 내 가치관, 나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이거 하면 대박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에 함정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얘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이상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분명히 있는데 비경겁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짝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걸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놓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내가 정말 내 몸값을 올려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내가 나중에 좀 힘든 케이스 혹은 내가 나중에 운이 안 좋아졌을 때 재기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비경겁제가 발달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러한 분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한번 살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에는 내가 존버해서 이를테면 10년, 20년 존버해서 지금 이렇게 떴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공 신화는 사실 몇천 명, 몇만 명, 아니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대운으로 봤을 때 특정 시가 있어요. 물론 20, 30대에 잘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 상태에서 20, 30대에 잘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운이 나쁘게 빠질 때 내리막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경겁제가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 특히 비경겁제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적어도 나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압적으로 남들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게 건네준 조언들이 약간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뭐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동태와 산업의 흐름, 이 흘러가는 흐름을 잘 보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을 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변동성이라는 키워드, 하루가 멀다 하고 빨리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트렌드를 가져가기에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토픽 혹은 내가 하는 일의 분야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시기적절하게 트렌드를 잘 맞춰가지고 요물처럼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발현될 경우에는 이것은 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돈 잡아먹는 귀신,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몇천 명 중에서 자꾸 내 돈을 그냥 막 뺏어가. 그냥 나는 정말 열심히 내 돈을 모았는데 내가 이만큼 모으면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야 이러면서 도와달라 그래. 그럼 또 도와줘. 그런 게 반복되는 케이스. 화수분처럼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형제복이 너무 없어서 남보다 못한 형제 자매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남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멀리하지.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측면에서 올 수 있는 부정적인 그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요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야겠다. 근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살아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바꾸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점을 발달시킨 대로 내가 노력을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사주 발달을 잘 쓸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비경겁제가 잘 발달한 사람들 혹은 비경겁제를 잘 발현시켜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경겁제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거나 나 자신을 앞세워서 하는 일 혹은 나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의 철학을 담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형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유튜버, BJ, 연예인, 아이돌처럼 대중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설파하는 일이나 혹은 쇼호스트처럼 나를 앞세워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 같은 것들, 혹은 내가 전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1인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내 걸로 가져가는 사람들, 혹은 1인 프리랜서처럼 내 전문성을 잘 마케팅해가지고 대중한테 어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비경겁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러한 분들이 현대사회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신념이 있고 자신의 철학이 있고 자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경겁제를 잘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타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타인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컨텐츠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비연겁제가 적거나 혹은 비연겁제가 메인이 되지 않는 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은 남들보다 가져가는 게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연겁제가 발달하신 분들은 특히나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연겁제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비연겁제의 농도가 짙어졌다가 옅어졌다가 해요. 그런데 이 짙어지는 시기에는 내가 너무 잘나서 남들의 의견이 안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파워풀해서 나 혼자 살 것만 같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들은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기술을 더 다채롭고 조화로운 꽃을 피워줄 수 있는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력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의 비연겁제를 잘 쓰시는 분들은 티키타카를 잘하고요, 스몰 토킹을 잘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관계를 텐션을 가지고 가는 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연겁제가 부정적으로 발현된 사람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같이 결합시키면 정말 폭발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특히나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은 대중들 앞에 내 거를 드러낼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고객들, 클라이언트들, 손님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연겁제가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일수록 뻣뻣한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사실 내가 조금 더 유연하고 더 완곡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단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비연겁제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왕왕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분들의 운기가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운기가 나빠질 때 비연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나의 독단적인 독선적인 판단 때문에 중요한 대소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숙명적으로 비연겁제가 많으신 분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중요한 만큼 타인도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타인과 잘 티키타카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인이라는 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이성관계,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비연겁제가 많고 간여주둥이 많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건 물론 내 일지에 들어와 있는 글자랑 운에 의해서 기문 원진이 걸리시거나 혹은 운기가 안 좋을 때 그렇게 발현되거나, 혹은 사주팔자에 이성을 뜻하는 재성 관성이 없는 사람이 운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운이 다시 나갈 때에 그렇게 발현된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가 1등이라는 거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파묻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의 삶은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내 명예도 필요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 생각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만 있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연겁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아효능감에 따라서 비연겁제라는 글자는 불안정하게 있을 때 나를 가끔씩은 너무 과하게 나한테 어떤 믿음을 주기도 하고 가끔씩은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나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경랑에 잘 휘둘리지 않고 늘 내가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객관적 능력들, 나에 대한 나의 신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 잘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요게 저는 비연겁제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잘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가, 난 너무 오만적이지 않는가, 난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 혹은 나는 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난 너무 나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세관을 깨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연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식신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제가 블로그 클래스 101 그리고 제 2차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부 해주시고요.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연겁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와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비연겁제에 이어서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개념이자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성공의 무기로 발현될 수 있는 식신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상관은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사회에는 식신상관을 잘 발현한 사람들이 정말 한가닥씩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야에도 그래요. 모든 직업군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식신상관이 사주팔자에 있다고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똑똑하고 잘 발현시킬 수 있을지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상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식신상관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식신상관이 사주팔자에서 잘 발현될 때의 장점들과 식신상관이 잘 발현될
발현되지 못한 사주팔자의 단점들, 마지막으로 식신상관을 현대사회에 잘 쓰는 방법까지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내 사주팔자의 식신상관이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신 다음에 8가지 한자가 나올 텐데 그 8가지 한자 밑에 식신 혹은 상관 혹은 이렇게 생긴 한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있는 겁니다. 식신상관의 개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식신과 상관은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먹을 시계, 기운신 혹은 귀신신이라고 해서 먹는 귀신인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보다 옛날 시대에는 사주명리가 가지는 위치가 조금 더 중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도 먹는 것과 관련된 식신이 사주팔자 있는 사람들은 꽤 복을 타고난 사주라고도 봤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근데 너무나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또한 과잉 속에서 궁궐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먹는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상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클래스 원온 강의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를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 상관은 식신상관의 식신과 비슷한 영역에 있는 기운입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주팔자 10성 중 다른 개념인 관성, 즉 편관과 정관에 조금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절대로 관성에 속한 녀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성과 대척점에 있는 녀석이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상관이란 건 뭐냐? 상관은 기존의 관성으로 대우될 수 있는 관습 제도와 같은 기존에 있어 왔던 것들을 바꾸고 개혁하려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성까지 알아야 되는데 관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식상이라는 개념을 인간관계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모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내 자녀를 뜻합니다. 나의 아랫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히나 자녀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물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자녀는 다 소중하죠. 그러나 특히나 여성분들 사주팔자에서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내 자녀를 의미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는 리딩 방법 중에서 사주팔자의 식신상관이 잘 발달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자식의 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없거나 너무 많으신 분들은 자식이 내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연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사주팔자만으로 볼 수 없는 게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성을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의 사주팔자도 봐야 돼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내 자녀에게는 나의 아빠나 혹은 엄마를 나타내는 글자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부모의 사주팔자에 식인상관이 없는 케이스는 오히려 자녀는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거나 부모한테 노력을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발현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식신과 상관을 같이 아우르는 말로 우리는 식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식상은 아울러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웃풋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내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내가 유무형으로 남길 수 있는 기록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주팔자의 식신상관이 잘 발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식신상관이 잘 발달한 사주는 내 생각을 아주 선명하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웃풋이라고 했잖아요. 즉 표현하는 데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쉽고 재밌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쉽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 자체가 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때 말과 관련된 것을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상관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본되는 수단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신상관이 단지 말만을 의미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 그 이외에도 표현이나 행동력 같은 것들, 내가 얼마나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말과 관련된 표현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식신상관이 잘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잘 해나가고 잘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남들보다 선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말하는 연습 혹은 무언가를 내가 표현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두신다면 분명히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값과 내 가치가 빛이 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은 평생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식신상관이 표현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길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뿐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천재성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마스터피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조리 있고 재미있고 전달이 잘 되는 건지, 그러한 노력들을 시시상관이 사주팔자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공부를 하시고 남들한테 배우셔서 그 스킬을 내 걸로 잘 승화시킬 때 시시상관의 능력을 잘 발휘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비단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려는 전문성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 분야에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시상관이라는 것을 잘 쓰시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객관화하고요, 이를테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조금 더 세련된 매너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시상관이 발달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깊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더욱이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식신상관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보통 오래 산다고 봤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섭취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복이 없다 했고 그 결과 보편적으로는 수명이 짧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영양분이 과다하게 섭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식신상관이 사주팔자에 튼튼하게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 오래 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반면에 식신상관이 사주팔자에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잘 발달하신 분들은 크게 남들보다 수술 경험이 없거나 혹은 딱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아프지 않고 신체가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으로 잘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팔자 명리학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행이나 혹은 사주팔자의 구조, 이를테면 합충해파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위가 또 어떤 운기와 맞물릴 때에 나쁘게 발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 생긴다거나 혹은 어디에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몸 관리,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노화가 되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주팔자에 식상이 어느 정도 있거나 말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말년에 또 먹을 것을 잘 먹는다, 혹은 내 말년에 나의 건강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식신상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행동을 잘합니다. 내가 뭔가 마음먹었다 한다면은 그것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 나아가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사주팔자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밑에 글자가 나오죠. 한자 8가지가 나오는데 그 밑에 4가지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총 12가지 동물로 대우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신사해라는 동물, 즉 역마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사실 어떠한 행동력이 굉장히 빠르다 혹은 일의 시작이라고도 보거든요. 근데 살짝 비슷한 개념이 식신상관입니다. 식신상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마음먹은 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일단 먼저 하고 본다, 지르고 본다 라고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혹은 나태하게 살면서 내가 생각으로만 잠식시키지 않고 그것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신상관을 내가 재성을 잘 쓰기 위해서, 즉 이를테면 내가 생계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같은 것들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식신상관을 노동이라는 키워드라고도 취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즉 나의 생계를 잘 꾸려가려고 하는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왜 나이가 들어서도 부업을 하면서 뭐 인형 눈 같은 거 달거나 집에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뭐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뭐 하나 뭐라도 해야지, 이러한 강박을 좀 느끼시는 분들 역시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상이 사주팔자에 잘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부자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가 내 밥벌이는 하고 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생활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남들보다는 빈곤하게 살지는 않는다, 빈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향성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식신상관이 단점으로 발현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말이라고 했죠. 말과 행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분들이 내가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어떠한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내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경거망동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좀 과다하게 많거나 혹은 미약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을 잘 못하거나 말하는 데에 큰 취미가 없거나 혹은 말하는 데에 큰 흥미가 없어서 타인들보다 조금 표현력에 떨어지시는 분들, 혹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시거나 또 그 말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케이스, 혹은 내가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혹은 내가 이 말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한 것에 가늠이 없이 바로 해버리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말과 행동은 쓸데없는 무용한 가치가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식신상관을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고 또 나중에 무엇을 말할 것이며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점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 짓거리고 막 내뱉는 것이 답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식신상관이라는 것을 좀 운기로 대우해 보면은 어떤 것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연애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애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니즈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연애운이 과하게 오실 때에는 남녀 모두 그 연애운이 조금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연애운을 잘 발현하지 못한다, 내가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내가 이성이 그만큼 안 따라와 주거나 나의 사주에 들어와 있는 대운이 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운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 연애운이 잘못 발현되면은 내가 오히려 성이라는 키워드에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요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주팔자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많이 드는 질문이 있는데, 도르님 저 연애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연애운과 이성운은 달라요. 다른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도 조금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베스트는요, 연애운과 이성운이 같이 왔을 때 연애가 안정적이고 연이 잘 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연애운은 들어왔는데 이성운이 없다, 내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에게 유해한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는 공산이 있고, 결국 내가 연애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성운이 들어왔는데 연애운이 안 들어온 케이스에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지 않다. 즉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타이밍에 연애를 하면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넘길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연애운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잘한다, 약하지 않다, 이를테면 살짝 폭스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본다면, 너무나 과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너무나 차고 넘쳐서 혹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해한 사람,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내 인생에 족적을 남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신상관의 단점 중에서도 이게 제일 리스키하지 않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무엇 하는지를 잘 가늠할 수 없고요.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정말 나에게 100%, 200% 효용을 주는 일일까? 라고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식신상관을 잘 제어하려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현인과 정인을 줄여서 말하는 건데, 현인과 정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장고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길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나의 인사이트를 쌓는 걸 의미하는데, 내 인사이트가 없이 내가 바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혹은 내가 그거를 사업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최악의 모습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있거나 식신상관이 발달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게으른 확률은 적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하고요,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력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능력에 비해서 어떠한 결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내가 어떠한 걸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100, 200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25, 50밖에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방향과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늘 자기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이 조금 생략되는 케이스가 많고, 오히려 내가 이거다 하고 바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유도하시는 컨텐츠들이 많죠. 이를테면 부동산, 주식, 부자 되는 방법, 대박 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말 잘하는 방법 등등 나를 가만두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말들이지만 그 말이 내 말이 될 수 있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고요. 빠른 말 중에 내 마음에 이식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사주팔자와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과신의 함정, 내가 너무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 넘쳐서 내가 나랑 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그 문제랑은 다르게, 시시상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대중이나 고객이나 나를 소비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텐텐텐을 쏘고 있는지, 뾰족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바로 식신과 상관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하셔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직무, 역량, 전문성 혹은 분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식신상관이라는 것을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잘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은 사실 식신상관보다는 인성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신상관이라는 노력하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당장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장의 눈앞의 마시멜로를 보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전에 나는 그것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공부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공부 혹은 유튜브 컨텐츠,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남들이 지금
지금 무조건 해, do it now 해서 내가 지금 따라가서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떠한 사업이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초기에 긍정적인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고 예쁘고 보기 좋게 혹은 듣기 좋게 남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스킬이 필요하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 요령만 알려주는 콘텐츠가 많아요. 이 요령을 알려주는 콘텐츠는 쉽게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잘 해나갈 수 있고 딥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요령이라는 것도, 요령을 만든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잘 수반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대중들에게 나의 사업이나 나의 아이템, 나의 콘텐츠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시신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특히나 잘 써야 합니다.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8글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8글자 밑에 보면은 이상한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와 한자들의 배열을 보다 보면은 식신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특정한 연도나 혹은 내 나이에 식신상관운이 들어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컨텐츠를 봐주시고요. 식신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벌릴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식신상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지적으로 내가 식신상관에 들어올 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담당을 하거나 혹은 조금 매니징을 하거나 관리하는 포지션으로 가주시면 좋고, 또한 내가 이 시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식신상관이라는 노력의 키워드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깊이를 쌓거나 등등 내가 나태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운기를 나태하게 보내기보다는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노력의 방향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를 하십니다. 연애를 하려고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연애 무새들 있죠. 365일 연애하고 싶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연애의 형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분들 해당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연애일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기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연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의 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의뢰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연애와 이것을 둘 다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잘하기도 벅차요.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애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애운과 이성운이 같이 들어왔을 때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둘 중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특히 식신상관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연애의 니즈가 크게 없다면 차라리 이 시기만큼은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집중해라, 몰입해라, 몰두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식신상관운이 들어왔을 때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를 좀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좀 컨트롤하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남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고 내 과거의 연애의 경험과 결과들, 그리고 내가 그 시간대에 연애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꿀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식신상관이라는 부분이 어떤 걸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능력을 예술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체능 중에서 특히나 예능, 그러니까 미술과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사주를 봤을 때 화가 많은 케이스, 빨간색이 많은, 즉 화가 많은 사주팔자는 비주얼적으로, 즉 미술 같은 부분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사주팔자에 회색이 많거나 까만색이 많은, 즉 수가 많은 케이스는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의 식신상관이 어느 정도 잘 발달해 있는데 내 사주팔자가 빨간색이 많거나 혹은 까만색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개념을 잘 엮으셔서 내 능력을 잘 발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특정한 십성이 잘 발달한 사주팔자는 특정한 십성만으로도 내가 사주팔자에서 내 무기를 잘 발견하고 잘 발달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면은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목화토금수 요 5가지 오행으로도 그것을 잘 가늠해 볼 수 있고, 식성과 오행을 잘 엮어서 그걸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조금 더 사주팔자를 좀 깊게 보거나 혹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언제 한번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상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유달리 수다스러운 사람, 뭔가 말이 많은 사람, 혹은 내가 어떠한 집단에서 문제를 잘 던지고 개혁하려고 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 혹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 사주팔자에는 굉장히 시신상관이 잘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술가분도 그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나요? 없으시더라도 혹은 너무 많더라도 잘 발달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사주팔자 속에 식신상관이라는 글자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가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식신상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 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신상관 잘 활용해 주세요.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안녕. 사주팔자의 편제정제는 돈을 의미합니다. 편제정제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벌까요? 편제정제가 없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제정제를 돈으로만 알고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더 중요한 원리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와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식신상관에 이어서 사주명리의 초보자분들도 흔히들 돈이라고 알고 있는 편제정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편제정제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사주팔자에서 인생을 논하는 부분에서 돈이라는 것과 많이 연결을 짓곤 합니다. 황금만능주의 혹은 물질만능주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본주의 한계가 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라는 글자가 없다면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나요?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콘텐츠 전반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다 이고요. 오늘 콘텐츠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우선 내 사주팔자에서 편제정제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편제정제의 개념, 그 다음에 편제정제의 장점과 편제정제의 단점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편제정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력의 차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재성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 시를 입력하시고 편제와 정제 혹은 각각 밑에 한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편제정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편제정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제정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돈이라는 것만 의미할까? 이 돈은 사실 편제정제의 특징의 발현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편제정제가 사주팔자에 적당히 있는 사람 혹은 잘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 애살 있게 노력과 열정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 심리 기제 자체를 편제정제, 즉 재성이 잘 발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막상 보니까 어떤 분들은 노력 대비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노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식신상관과 대유했을 때 결과라는 부분은 재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재성이 강하신 분들 혹은 재성이 잘 발달해 있는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덜 노력해도 내가 교육 가져가는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경향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또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력을 잘 한다는 그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고 성취감에 대해서 행복함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 해내야지 하는 목표의식과 성취욕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유욕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유욕의 방향이 이성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사람 자체가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사회생활도 잘 해나가는 사람 자체가 노잼은 아니고 뭔가 융통성이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개념은 편제와 정제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편제와 정제라는 걸 봤을 때 재성이라는 개념이 워낙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와 정제 역시 돈이라는 관점에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우선 편제라는 것은 치우칠 편자에 재물자자를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편제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 있는 경우에는 돈의 출입,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 요 크기 자체가 남들에 비해서 불규칙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보통은 작은 돈보다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편제를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요. 또한 프리랜서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불려서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정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제는 고정적인 것 혹은 규칙적인 돈의 출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정관이라는 개념이랑 좀 맞물려 있긴 한데 월급쟁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내가 뭔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갈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잘 발달했다 볼 수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제보다는 정제적인 성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편제와 정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편제와 정제의 장단점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러면은 편제가 사주팔자에 많아야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 정제라는 것이 고정적인 수익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고정적인 수익이 월 200이 될 수도 있고요, 월 1000이 될 수도 있고요, 월 2000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돈을 잘 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정제의 특징 중에서 돈 관리를 잘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로 봤을 때 뭐 특히나 자본주의에 꽂힌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를 잘 해나가시는 분들, 돈을 잘 불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제라는 글자보다 사주팔자에 정제라는 글자가 단단하게 있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자산 증식을 오히려 유리하게 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제가 많으면 어떤 경향성이 있을까? 편제가 있으면 돈의 출입이 크다라는 거니까 돈도 많이 벌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성이라는 거는 사주팔자로 봤을 때 현금으로만 보진 않아요. 즉 나의 자산이라고 본다면 조금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재성의 배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의 빚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측면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1억 빚을 지고 2억 빚을 지고 3억 빚도 나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빚조차도 편제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제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재성이 사주팔자에 도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돈 관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 다 끝까지 봐주신 다음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 객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편제와 정제의 장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편제와 정제는요, 첫 번째로 돈 관리, 돈의 운용을 잘하고 잘 불리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편제와 정제가 있다고 해서 다 처음부터 그런 걸 선천적으로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천적으로 그러한 걸 좋아해서 후천적인 노력까지 더해지신 분이 있고, 반면에 내가 선천적으로는 그러한 데 좀 관심이 없는데 살아가다 보면서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내가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투자에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불려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주팔자마다 조금 달라요. 이를테면 재산을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절약이나 돈 자체를 조금 더 알뜰살뜰하게 써서 돈을 늘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공격적인 사업이나 혹은 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돈을 벌어 가시려고 하시고,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주팔자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편제와 정제가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있으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좀 잘 벌 수 있다라는 케이스도 있고, 사실은 사주팔자에 돈 잘 버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가 최소한 한 개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없으신 분들 역시 내 사주팔자에 드러나 있는 장점과 특징을 잘 활용시켜서 무기 삼아서 그걸 잘 사업화시키신 분들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어 가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돈 관리 자체를 잘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편제 정제가 조금 잘 갖춰져 있어서 돈 관리를 좀 똑소리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러한 분들을 고용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돈 관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밀어주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다는 거예요. 혹은 그렇지 않아도 내 사주팔자의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셔서 재테크나 혹은 가계부를 쓰는 등등의 노력을 하시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일에 연이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이 닿았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정제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잘 발현된다면 돈을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잘 쓰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람 자체가 노잼이 아니에요. 즉 다정다감한 부분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센스도 있습니다. 물론 재미와 센스, 다정다감이라는 것은 표현력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신상관 부분에서도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한 사람이 센스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과 식신상관이 잘 발달해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을 좀 들어보자면 저 사람이 노잼은 아니다, 무던하게 재밌는 사람이 많다, 혹은 센스가 있어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다이내믹을 잘 조정한다, 잘 관리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져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하신 분들,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의미가 여성에 해당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에게 이성운은 관성이라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연애운 혹은 이성에 대한 운과 인연이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과 해로할 수 있다, 나의 좋은 동반자로서, 뭔가 친구로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과 인연을 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성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많죠. 요거는 이따 단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 결과라는 게 그냥 좋을까? 아니죠. 성실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현재
정자가 발달한 사람들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초등학생 때 요새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막 방학 때 되면은 시간표 쓰는, 이렇게 알죠? 그 원형 시간표 써가지고 8시부터 일어나서 집 운동 갔다가 밥 먹고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 작성해 봤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시간표 세우는 거, 그런 거를 잘 세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거를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 그 시간표라는 게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주팔자에 재성이 약해서 그런가 이런 거 잘 못했긴 했는데, 사주팔자의 편제와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남들보다 결과가 좋은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좋다라는 게 결코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혹은 뭐 논리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얻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봤을 때 현재 정제가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멈춰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든 늦든 결국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자기개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자기개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성장 욕구로 잘 발현되었을 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물론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 좀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은 성장욕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성의 그런 성장 욕구, 내가 뭔가 조금 성실 근면한 부분을 성장 욕구로 잘 연결시켰을 때, 특히 오행 중에서도 목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과 조금 맞닿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참 성실 근면하다, 생활력이 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내가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러한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게 기본적인 그 사람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력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생활력도 강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정자가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면에 현재 정자가 단점으로 발현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점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로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히 사주팔자에서 재성이라는 걸 의미할 때 제다신약이란 말이 있어요. 제다신약이라는 말이 나는 약한데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돈의 기운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가난해진다, 제일 빈천한 사주팔자의 유형이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다신약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내가 돈을 잘 쓰기 위한 것이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 버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내가 그 그릇을 넘어버리면은 돈을 잘 관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요소들도, 나머지의 삶의 밸런스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대부분의 부자들도 말씀하시고 사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오히려 사주팔자의 편제 정제가 많을수록 비견겁제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거나 혹은 인성으로 내가 재성의 힘을 빼줄 수 있는, 내가 재성의 힘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에는 특히나 제다신약에 해당될 수도 있고, 제다신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1억, 5억, 10억을 벌어도 내가 돈의 진정한 효용 가치를 못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활용법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제다신약인 사람, 특히 비견겁제의 개수가 적은데 편제 정제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느낌인 거죠. 사주팔자의 편제와 재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잘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너무 차고 넘쳐서 이것을 잘 다듬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잘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 욕망, 욕심, 욕구의 발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편제 정제가 많으신 분들, 너무나 과하게 있으신 분들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소유욕이 좀 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발현될 때는 타인을 해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정해둔 법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들, 법들, 질서 같은 것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나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경향성은 물론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거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그게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경향성이 고개를 든다면은 부정적으로 풀리는 케이스가 많아서,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주팔자 재성이 너무 많거나 혹은 없는 케이스에도 특히나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분지족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를 좀 컷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정다감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히 이성이라 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과해지고 잘못돼 버리면은 이를테면은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평생 한 사람과 해로하기 좀 힘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주색 잡기를 좋아한다 혹은 내가 뭐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되게 애매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살짝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정한 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주팔자 상담 가면은 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뭐 결혼 2번 한다 3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은 현재와 정제라는 글자가 이렇게 지지라는 글자, 즉 사주팔자 밑에 글자에 편편 혹은 정정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편제정제 편제정제 이런 식으로 편제정제가 막 같이 있는 경우, 혹은 사주팔자의 도화가 너무 강하거나 혹은 간여지동이거나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주 구조에 대해서는 특히 내가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객관에 취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성관계라는 게 단지 나와 상대방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를테면 술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다른 이성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사주팔자의 재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애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 사주팔자에서 과요불급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이성운, 결혼운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재성이 과한지 안 과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시면 고치시면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죠. 근데 사주팔자를 고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질 혹은 나는 딱히 그런 게 없는데 내 주변에서 너무 막 달라붙어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잘 끊어내야 한다. 여러분도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오히려 근데 사주팔자에 재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노력, 성실함, 이 근면함 자체에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실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실하다는 말이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성실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꾀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뭐 요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노력이 성실한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성실해 보여. 근데 그 사람 뭔가 결과가 별로 안 좋아, 뭔가 없어, 내가 하는 만큼 뭔가 안 나와.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재성이 좀 과하게 발달하신 분들 혹은 재성이 아예 사주팔자에 없는 분들은 재성이라는 글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의 성실함을 잘 발현시키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내 잔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워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잘 가져가는데 합당하지 못한 성실함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다고 해서, 특히 정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자꾸 결과가 잘 안 나온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의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성실함이었나,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 편제정제가 과하게 발달한 분들 중에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특정 분들은 종종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꾼 아니야? 얘 좀 관상이 안 좋아, 뭔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렇게 뭔가 자꾸 피드백이 들려올 때는 내가 제공하고 있는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남들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만큼인 건가, 그만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인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러한 컴플레인은 그 사람이 팔고 있는 혹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그러한 피드백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재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돈을 안 줄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사람은 사주팔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성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못했다, 오히려 요령으로 그 노력을 덮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노력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재성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 주변에 재성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재테크 공부, 특히 경제관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쌓아야 한다. 내가 순천적으로 그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후천적인 노력은 분명히 따라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것은 내가 마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심적으로 재테크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주팔자로 봤을 때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사주팔자의 개념 중에 편인정인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운과 인성운이 같이 들어왔을 때에는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사주팔자의 편제정제를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나마 우선적으로 내가 뭔가 주식 한번 해보고 싶다, 부동산 공부해보고 싶다, 임장 한번 가고 싶은데 비트코인 계산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한번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 혹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 때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물론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성관계를 좀 객관화할 필요는 있다. 제가 앞서 주구장창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주팔자의 편제
편제정제가 특히나 이성 혹은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 관계에서 레드라이트를 킬 수 있는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상대방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편제정제를 잘 쓰시는 분들은 그것도 잘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 관계에서 특히나 내가 살면서 한 번쯤이라도 그런 피드백, 너 좀 약간 바람기가 있는 것 같다, 혹은 너 좀 약간 좋지 않은 애인 같아, 약간 그런 피드백을 뼈 때리는 말을 한번 들어봤던 분들은 정말 나를 한번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애 관계나 이성 관계는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안 하면은 그 문제를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라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결코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여성 관계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막 너무 폭스인지, 내가 너무 막 끼를 부리는 건지, 막 그런 것도 한번 다듬어 주시면 좋다, 한번 내가 객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제가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돈을 벌 것인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좀 가치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밝은 돈이 있고 어두운 돈이 있죠. 근데 사주팔자의 재성이 좀 과하게 드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사주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어가는 이 돈이 살짝 어두운 돈, 살짝 눈먼 돈, 혹은 살짝 그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떳떳하지는 않아, 그치만 돈을 많이 벌어,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거를 제가 뭐 선하다, 선하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한데 어떤 돈을 벌 것인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돈을 버는 것도 깨끗한 돈 혹은 밝은 돈을 버시고, 또 그 돈을 깨끗하고 남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돈이 어두운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걸 밝고 깨끗하게 활용하려고 해도 결국 그게 드러나는 게 세상에 있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어하고, 또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걸 소망하지만 내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가시는 분들, 그렇게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양심을 챙길 것인가, 나의 그런 가치관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밝은 돈, 이왕이면 옳은 방법, 이왕이면 나의 능력을 오롯이 잘 발현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적어도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있어가지고 쟤 사기꾼이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혹은 쟤 불법적으로 돈 번다, 쟤 약간 짜쳐,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성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돈미세가 되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잠깐 멈추시고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롱런의 비결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의 영향이 특히나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사주팔자의 개개인의 특징의 무기를 잘 발현하신 분들 중에서도 결국 재물운이 들어올 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재물운이 나아갈 때는 또 속절없이 돈이 나가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정제 편제라는 게 단순히 돈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의 편제 정제가 없는 분들, 적당히 있는 분들, 많은 분들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떤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내가 훗날, 우리가 하루하루만 살 것도 아닌데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돈이라는 걸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건지, 혹은 지배당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면서, 사주팔자 이 8글자로 내 인생이 대요된다고 하면 사실 배성이라는 글자는 하나만 있어도 잘 쓸 수 있는 게 배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너무 돈이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재성을 못 쓰고 있는 것인가 우울해할 것만 아니라, 내가 이걸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반대로 돈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들, 혹은 재성이 너무나 과다하게 발달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점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팔자가 넌 결국 좋은 사주니까 잘 살아, 나쁜 사주니까 못 살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팔자 재성을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서, 전 다음 시간에 사주팔자의 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사주팔자에 늘 있는 게 관성이에요. 이 관성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사주팔자의 관성은 살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건강을 상하게 하며 죽인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주팔자의 평간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힘들기만 할까요? 이 살의 특징과 장단점들, 이 살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와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 보는 법 네 번째 시간, 십성 중에서도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평소랑 다르게 와이셔츠를 입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관성이라는 주제가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랑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칠살 혹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혹은 인생의 고난과 도락을 의미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사주팔자에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고난과 환란이 많고 사고와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그 나쁜 의미에 가려져 있는 관성의 또 다른 특징들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활용법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순서는요. 첫 번째로 관성의 개념과 정의, 두 번째로 관성에 해당하는 편관정관의 장점들, 그 다음에는 편관정관의 단점들, 마지막으로 편관정관의 현대사회 활용법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의 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고 8글자 중에서 편관 혹은 정관, 한자로는 각각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있다면 사주팔자의 편관정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들은 특히 다른 십성과는 다르게 편관 혹은 정관은 관성이라는 의미에서 나를 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힘드신 분들, 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 환경이 조금 나를 잡아주는 것 같고 몸이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이전보다 조금 더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사주팔자에서 관성운, 즉 편관과 정관운이 지금 와 있는 건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이 보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성이라는 글자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치로 알아챌 수 있을 텐데 이 관이라는 건요 조직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봤을 때는 벼슬 관자를 써요.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벼슬이 최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편인정인 중에서도 특히나 편관정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성을 가장 길한 기운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죠? 오히려 직장에서 혹은 집단에서 내가 순응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보다 내 개인의 전문성과 혹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를 삼으신 분들 혹은 내 사주팔자에 좋은 운기에 나를 앞세워서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승승장구하고 계시죠.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 관성이라는 것이 전통 사주 명리학에서 위치해 있던 중요도보다는 현대사회에서는 조금은 그 중요성이 혹은 활용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발달하고 더 많이 발달해 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리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관성이라는 거는요 내 사회생활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적당히 정치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눈치도 있고 적응력도 필요하고 내가 사회에 나를 맞춰가는 일종의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제어의 힘 혹은 나를 어느 정도 힘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인내력 혹은 내가 타인의 마음 혹은 내가 상대방의 의중을 캐치할 수 있는 나와 집단에서 만난 사람의 다이내믹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눈치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에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혼자는 일보다는 내가 타인과 함께 서로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하는 일과 맞는다면은 현대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보다는 혹은 1인 기업가보다는 내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내가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관이나 어떠한 그룹 혹은 집단과 계약을 맺어서 그 집단에 속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내가 아예 회사를 차려가지고 우두머리 역할, 리더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를 뿜뿜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편관과 두 번째로는 정관이라는 건데, 자, 편관이라는 글자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를 치는 글자, 나를 극하는 글자,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관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다치시는 분들, 사고수 있으신 분들, 뭐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어떠한 집단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괜히 뭔가 이상하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야 할 산이 많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녹록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주팔자에서 편이라는 글자, 이를테면 편재, 편관, 편인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간이라는 글자와 음양이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양이라고 하니까 나니?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글자인데 나를 극하는 에너지가 바로 필터 없이 극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는 글자인 편관과 정관 중에서도 편관이라는 글자가 정관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혹은 나를 치는 그 에너지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이라는 것은 내 삶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편관을 잘 다스리는 분들은 파워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방금 제가 또
또 말씀드렸던 집단 생활을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집단 생활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해나간다. 그래서 평관이 잘 발달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내가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거나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 집단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 그러한 걸 다 종합했을 때 CEO처럼 꼭 집단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한번 필터가 걸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이라는 자리와는 음량이 다른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관처럼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이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그 날선 기운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평관보다는 조금 수동적이고 그 날선 기운이 적다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느냐? 평관이 뭔가 일을 벌리고 어떠한 집단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관은 그것을 조금 잘 비수습하고 케어해주면서 집단을 잘 유지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관과 정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관은 약간 호승심도 있고 동시에 한방과 기질도 있으며 내가 배팅할 때는 배팅해야겠다 하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평관이 많은 사람들은 무관 출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군 검경이라고 한다면은 정관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정지향주의, 나의 경험치를 중요하면서 동시에 모험심보다는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봐서 굉장히 살짝 선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행정이나 서류 업무 같은 것들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관성은요, 남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곤 합니다. 남자 사주팔자에서 평관과 정관은 내 자녀를 의미합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 가장 맞닿아 있는 자녀 혹은 나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여성의 사주팔자에서 평관 정관이라는 것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은 나를 치는 글자라 했잖아요. 전통 사회에서 봤을 때 남자와 여자 사회적 역할을 본다면은 현대 사회에는 정말 거리가 멀지만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이라는 글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나 일, 말, 행동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나의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뺏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봤고 또 이성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평관 정관이 사주팔자에 잘 발달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내 의견이 더 중요한 사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은 내 사주팔자의 관성, 평관 정관이 내 비견겁제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더 강하고, 그래서 내가 사회나 혹은 집단의 규율에 맞추기보다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고 결국 내 쪼대로 하는 요렇게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평관과 정관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르면서 사회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나의 욕심, 나의 뜻보다는 그것들을 조금 죽이고 사회나 집단이나 그룹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행동 양식들을 해나가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평관 정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여러모로 잘한다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게 다른 사주보다는 조금 덜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겠죠. 그래서 승진욕이 남들보다 강한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승진하려면 뭐 해야 되죠? 사회생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이 가릴 거 없이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 혹은 내가 조금 더 명예를 얻거나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관리 끝판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나 자신이 편한 것들을 조금 누르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의뢰해야 하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는 힘이 남들보다 강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집단이나 회사, 그룹처럼 나의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 내면의 영역, 이를테면 운동을 해야 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하고 내가 하면 좋은 것들, 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힘든 것들을 잘 해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자기개발 유튜버 같은 분들 혹은 미라클 모닝처럼 나를 발전시키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잘 웬만하면 쉬지 않는 공산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관 정관이 내 사주팔자에 분명히 있는데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난 하기 싫고 절대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평관 정관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측면은 사실 건강 관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 관리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그게 평관이든 정관이든 나를 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은 건강상의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고라든지 혹은 내가 운이 들어오고 치고 나갈 때 나의 몸을 좀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수술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 혹은 건강 관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맡은 바 책임을 잘
잘하다 보니까 특히 가정적인 사람, 내 사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살짝 장점 1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생활을 잘한다 라고도 조금 왔다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조금 다르게 발현되면은 내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에 충실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싱글족도 많고 난 가정을 이룰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좀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주팔자의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내가 잘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혹은 내가 자녀로서 나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주팔자에서 가정을 잘 유지하는 힘은 관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내가 엄마로서 배우자끼리 잘 보필하겠다는 그런 책임감, 그러한 것들이 잘 작용한다면 가장 작은 단위의 집단인 가정에서부터의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주팔자의 편관정관이 단점으로 발현될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직장, 회사 등등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애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욕보이는 짓을 하거나 혹은 나에게 종기를 걸어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나 자신의 마음을 챙기기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주팔자의 편관정관이 나쁘게 발현될 때에는 내가 타인을 포함한 나의 주변의 환경에 통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어요. 저의 썰을 좀 말씀드리면, 제 채널에서 최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살아온 배경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4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제 가정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이모랑 살게 되었는데, 이모랑 살면서 정말 제 인생에 암흑기는 다 맞았어요. 저희 이모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뭐든지 사실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게 심하다 보니까는 저한테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두고 이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자기에게 물질 축복을 주려고 계획한 일이다. 즉 저희 아버지의 유산을 이모가 저희 법정 대리인을 하면서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개판으로 썼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은 40년 동안 아버지가 누나와 저를 위해서 열심히 당신의 삶을 바쳐서 번 돈인데 저희한테는 어떻게 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랑 제가 살았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뭐 고3 때까지 제가 온전한 정신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내가 살기 싫은 사람이랑 한 지붕 안에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사주팔자의 그때에 들어왔던 운이 편관운이었어요. 제 사주팔자에서 편관운이 들어오려는 그 시점에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났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끄던 제 가정이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모랑 살면서 너무나 힘든 고난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때 제 운이 편관운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사주팔자가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제가 유튜브니까 말씀을 못 드릴 애들이 많은데 정말 저는 막장 드라마 끝판왕이었거든요.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절대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그 일들이 제 사주팔자에서 공교롭게도 제 10대 때 가장 부모님의 스포트를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10대 때 편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제 인생이 아주 골로 갔었다, 아주 힘들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편관운이 언제 들어온지 꼭 한번 체크해보라고. 요 얘기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로 건강과 심리 상태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근데 건강과 심리라는 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사실 건강보다는 심리로 조금 더 많이 오는 부분이 있고요. 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주팔자의 특정한 오행이 고립되어 있거나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내가 건강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거나 내가 모르고 있는 병이 발병되어 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받거나 혹은 교통사고로 당하거나 등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사주팔자를 볼 줄 아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몸에 어떤 부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의 편관정관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들어오기 전에는 건강검진 같은 거를 받으시면서 미리 내 몸을 한번 검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주팔자가 정말 건강이라는 부분을 떼놓을 수 없거든요. 제가 도와도로 채널에서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저도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는 특히 건강에 굉장히 많이 받고, 한의사분들 오행이라는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주팔자를 공부하셔서 내가 나중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미리 가늠해 보시고, 또 어떤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로 내가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부정한 일 때문에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관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정말 내 이름값 혹은 내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이든 했던 일이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내가 타인들한테 손찌검을 받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편관정관이 좀 과하게 많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고, 혹은 내가 너무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평판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다 감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주팔자가
보다가 그 인간 만사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악을 덮으려고 할수록 더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주팔자의 편간정간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내 양심에 걸리는 행동 같은 것들, 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 내 영혼을 파는 일들 같은 것들을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특히나 법의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방어할지 이것도 설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리스크를 매니징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리스크 매니징을 가져가는 부분이 내 각자 사주팔자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알아둬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편간정간의 현대사회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내 사주팔자의 편간정간 운이 언제 오는지 알아야 한다. 그 아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은 8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건데, 요건 대운이라고 하고요. 내 인생에서 10년 동안 들어와 있는 운을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크게 들어와 있어서 내 인생에 키워드가 되고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러한 운이 봤을 때, 편관정간 운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 나를 치는 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와 맞닿아 있는 이 운을 잘 승화시키고 활용하신 분들은 내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유명해지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고 이름과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성이 들어올 때 내가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기가 약하거나 심리가 약할 때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 사주팔자의 편관정간 운이 언제인지, 즉 내가 몇 년도에 그 운이 들어오고 몇 살에 그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나에게 생길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로는 내 사주팔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자들, 리스크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관성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 그러한 노력을 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시기는 스스로 힘든 시기인구나를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성운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에 은근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삶을 봤을 때, 물론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사주팔자를 볼 줄 알았다면은 저는 좀 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회 삼았을까, 관성이 강하게 들어와는 이 대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제 썰을 들려드리면은, 제가 22살에 피키캐스트에 입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피키캐스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도로라는 거를 알기 이전에 도로라는 사람을 먼저 알고 계시던 분들은 저를 피키캐스트에서 봤던 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피키에 들어갔었을 때에도 제 사주팔자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피키캐스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턴 사원으로 남자를 뽑을 때는 7학기 혹은 8학기 혹은 졸업 예정자 그리고 군필자, 이러한 1년의 보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됐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콘텐츠로 따로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당시에 입사를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거의 900대 1이었대요. 근데 저는 아무런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PK에 입사를 해서 인턴으로 1년 동안 일했었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힘,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내가 내 이름을 알리는 시기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피키캐스트에 입사해가지고 튜브 이거래라 같은 거, 정말 1세대 모바일 컨텐츠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춤도 추고 대도 않는 똥손으로 여직원분 얼굴에 막 메이크업 해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살아왔던 그 관성의 운 때 제가 피키캐스트라는 회사에 입사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 관성이 작용하는 방향을 알았더라면은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사주를 직접 읽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200%, 300%더 깊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이거예요. 간증 그 자체가 피키캐스트.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내 사주팔자에서 편관정간이 언제 오는지 캐치하시고 그 시기에 힘들더라도 내가 잘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힘을 내가 가져가는 것, 지혜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활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관성이라는 것이 나를 치는 글자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편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동시에 누군가를 치기도 합니다. 즉 칼을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관이 강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갔을 때는 군인, 검사, 경찰처럼 누군가에게 법을 집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형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식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면, 동시에 인간관계로 온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특히나 꼰대 선임 혹은 상급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말도 거친 사람, 행동이 거친 사람, 권위주의적인 사람, 나를 꼭 누르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편관이 사주팔자에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주팔자에 편관정관이 나쁘게 발현되면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집단, 회사, 공동체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있으면은 그것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리스마도 왜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권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완곡한 카리스마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여러분들이 요물처럼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권위적인 카리스마도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누군가를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연한 카리스마도 갖춰주시면 좋겠다. 사주팔자의 평관정관이라는 것이 사회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평관정관이라는 것이 내가 유명해지는 거에 조금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해지는 방법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나쁜 의미, 뭔가 나쁜 수단, 안 좋은 방향으로 유명해진 사람도 있죠.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평관정관이 많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을 넘어버리거나 혹은 뭔가 지탄을 받거나 이러한 식으로 내가 조금 구설수가 아닌 구설수, 남들에게 나쁜 사람 이미지로 강력하게 각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관정관이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사업 이러한 결들을 봤을 때 결국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크해 주시면서 그거의 선악을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나의 쓰임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근데 제 10대 때 좀 애석하긴 하지만 남들이 겪지도 못할 일들 다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그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와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고통은 없겠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삶의 태도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은 좀 버티면은 운이 바뀐다는 그 원리도 이제 알고 있고 지금보다 더 힘도 없고 약했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도 없었던 그 시기에도 난 잘했으니까 내 주위에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더 가진 게 많고 힘도 있으니 저는 그 어떤 환란과 고통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을 삶의 태도를 뭔가 이미 습득한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에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듦과 고민의 시간들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 자신 너무 자그마한 존재로 정의 내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는 어쩔 수 없는 반의 시기다. 내가 나를 스스로 조금 더 재련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인내를 배워야 하는 시기다를 캐치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빛날 시기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다? 관성의 시기가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히 관성이라는 게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줄 수 있는 것도 관성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성, 편인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사주팔자 셀프리딩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세 가지 사이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의 장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잘만 활용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평생 돈을 벌 수도 있고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어요. 저도 제 사주팔자에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기운은 편인입니다. 내 사주팔자에 있는 편인 정인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제가 탁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화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십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비견겁제부터 편인 정인까지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2차 강의를 준비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하는 걸 나눠드리면서 평소에 도화도르의 셀프 사주 리딩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라는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따로 유튜브에 한번 강좌를 올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특히 편인과 정인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 해야 하는, 또한 이걸 잘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로 살 수 있는, 나를 그 단계까지 올려줄 수도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편인과 정인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 혹은 없더라도 내가 운에서 편인과 정인이 언제 오는지 체크해 주시고 오늘 컨텐츠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편인과 정인을 사주팔자에서 보는 방법, 두 번째로는 편인과 정인의 개념과 뜻 말씀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편인과 정인의 장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편인과 정인의 단점, 마지막으로 편인과 정인의 활용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이 어떻게 있는지 보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자,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있으시거나 한자로 이렇게 생기신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사주팔자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지라는 자리에 편인과 정인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일지에 편인과 정인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주시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인과 정의는 인성이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인성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게 내 사고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라는 것은 좀 치우쳐져 있는 사고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정석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고가 아니라 살짝 비껴져 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한 부분보다는 마이너한 부분, 혹은 뭔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 개인의 생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편인이라는 것은 정규 교과 과정 혹은 사회에서 입신양명을 위해 혹은 내가 관직을 올라가기 위해서 흔히들 요구하는 언수의 성적 혹은 토익이나 오픽처럼 뭔가 내가 취업에 필요한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 혹은 내가 어떤 걸 습득하더라도 나만의 가치관으로 잘 발현시키는 능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가 많고, 또한 개인의 사고가 발달하셔서 공상이나 상상하기를 좋아하시며 이게 조금 심해지면 망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울러서 편인은 계모란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인이 많으신 분들은 어머니와 연이 있긴 있으나 그 어머니가 살짝 연이 약하거나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잘 못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어머니를 잘 케어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리고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닌 나만의 개성이 뚜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편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예술성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정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나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능력 혹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사주팔자에 정인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거치는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신 분들, 그래서 언수회, 저희 때는 언수회라 했거든요. 언수회 성적이 높거나 혹은 내가 나중에 공직이나 사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전문성적으로 혹은 내가 어떠한 시험을 쳤을 때 그것을 내 점수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혹은 시험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높은 엘리트 직업 혹은 전문직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인은 또한 나의 어머니라고 봤습니다. 편인과는 조금 다르게요. 정인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역할을 좀 잘하시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양쪽의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편인과 정인을 미뤄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가 요구하는 생각의 방향,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맞춰가는 케이스도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내 전문직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볼 수도 있어요. 자,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블로그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편인과 정인이 발달한 사주팔자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로요,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것을 잘 수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아웃풋이라는 것, 식신상관이 사주팔자에 많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웃풋, 즉 표현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인풋입니다. 즉, 그래서 식신상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인풋이 필요한데 그 인풋에 해당하는 능력이 편인과 정인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이 인풋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백지의 상태, 도화지의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잘 수용하고 잘 흡수하고 또한 내 것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고 활동이 발달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다면, 편인과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인풋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시간 혹은 똑같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기억을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잘 흡수하고 수용해서 내 것을 잘 표현해 나간다까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편인과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조금 뛰어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잘 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어요. 이 경향성이라는 게 뒤에서 살짝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는 가장 직접적인 강력한 루트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편인과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인풋하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타인의 의중을 잘 읽어낸다, 내가 행동으로써 혹은 내가 모든 걸 써서 타인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뭔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타인들보다 조금 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통과해서 또 그런 수련의 과정을 요구하는 전문직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진 다 편인과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 혹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자라는 직업으로 얘기를 드리면 목사 이런 게 있죠. 편인과 정인을 말씀을 드릴 때는 사고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또한 두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물론 그 원인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도 잘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정신적 활동 혹은 가치관, 철학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지적 활동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편인과 정인의 학습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로 편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본인의 감각을 좀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수회처럼 뭔가 정해져 있는 딱딱한 커리큘럼 혹은 과정보다는 내가 어떠한 것을 그대로 흡수했을 때 빛을 낼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예체능 같은 분야에서 특히나 학습 능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내가 예체능 분야에서 좀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내가 몰입하면서 사회나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또 그러한 긍정적인 경험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으로 가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예체능을 평생 가져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정인보다는 편인이 취미보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취미라는 게 뭐 예체능 관련된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밑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직업적으로 이런 거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해서 남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고 또 어떠한 분들은 내가 공부의 방향이 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떠한 분들은 내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반면에 정인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것을 학습할 때 조금 필터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내가 사고하고 논리적이고 추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조금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체능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체능을 있는 그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를 찾고 혹은 내가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살짝 학습이 멈춰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인이 발달한 케이스는 몸을 쓰는 예체능 같은 취미보다가 아니라 그냥 뭔가 학문 자체에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문의 깊이가 깊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편인보다는 조금 더 정인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편인이 발달한 사람도 역시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철학이나 이러한 것처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인도 교수님과 조금 관련이 있다 볼 수도 있겠죠. 또 예체능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편인에 해당될 것이고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한 학문이다 할 때는 정인이 조금 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 좀 세세하게 들어봤던 거지, 편인과 정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물론 학습 능력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무조건 언수의 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사주에 정인을 베이스로 하는지 편인을 베이스로 하는지 요거를 구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에서 다른 십성도 보시고 오행도 보셔서 내 자녀에게 맞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을 닿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볼 수도 있어요. 현대사회는 뭐 하나만 잘하면은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전문가가 되면은 나의 그 전문성과 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공부하셔서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소중한 사람에게 너는 어떤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굉장히 좋은 툴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성 자체가 학습에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출발선상에 있더라도 인성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10년 뒤에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다채로운 사람인 건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성정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 혹은 주변에서 내가 사랑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인성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인 정인 모두 어머니를 말씀드린다 했죠. 그런데 어머니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안다라는 거고,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게 뭔지 잘 캐치할 수 있는 센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인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뭔가 냉하고 혹은 뭔가 시니컬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맘만 먹으면 타인의 마음을 좀 잘 구슬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눈치가 있고 또한 뭔가 예쁨 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또 반대로 이게 너무 과하다면 여우 같은 사람 혹은 뭔가 쟤는 의중을 모르겠다 하는 사람 혹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러한 부분이 강해지다 보면은 내가 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내 생각을 좀 표현하고 강조하는데 내 생각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관철해 나가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인과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정말 제 주변에만 봐도 인성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사람 하나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지원금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나를 도와주는 인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논란이 생기거나 혹은 뭐 요새 하도 말을 많이 하는 나락 이러한 데서 사주팔자에 밑에 글자에 편인과 정인이 있으신 분들과 없는 분들은 그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 그 논란을 통해서 대중들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편인과 정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 논란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대중들이 알아주지가 않아요. 비단 대중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주팔자에 편인과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이상하게 뭔가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 혹은 뭔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러한 느낌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한 경향성을 내가 무기 삼아서 나쁘게 활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편인과 정인이 단점으로 발현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편인과 정인은 사고 활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딥해져 버리면 이 사람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사람은 평생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관이 딥한 사람, 4차원인 사람, 뭔가 좀 융화되기 힘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살짝 편인과 정인이 많거나 혹은 편인과 정인이 같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의 사고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인과 정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내 세계관, 내 철학관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는 아예 타인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타인에게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교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산다.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한 분쯤은 너 좀 4차원 같아, 약간 네 세계가 좀 강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로 굉장히 이기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신간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견겁재 혹은 편인정인이 많은 사람,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나 자신이 나의 의지, 생각 혹은 나의 자존감, 나의 자효능감 혹은 나의 자아감을 느끼는 요소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주팔자 이 네 가지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외부에 있는 것들, 내가 취해야 할 것들,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잘못 발현되거나 혹은 다듬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스탠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회에 이기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적당히 나도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내가 내놓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강권하거나 혹은 강하게 어필하면서 타인들에게 조금 피로감을 주게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도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도 특히나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뭐랄까 조금 이기적인 케이스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상대방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받기만 한다, 줄 줄 모른다, 그 말인즉슨 이기적이다 라고 치환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특히 연애를 할 때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준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좀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게 행동으로 안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편인과 정인은 생각이라는 걸 의미했어요. 자,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계획도 해야 되고 어디에서 뭘 할지, 누구랑 할지, 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러한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뭔가 굉장히 무언가 진행하기 전에 조심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제일 나쁜 케이스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혹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세계로 발현시키지 않는다면, 끌고 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비상할 수 있으나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생각만 많고 행동이 없어서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가시적으로 없다, 결과물들이 좀 빈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내가 재질은 좋은데 혹은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혹은 내가 뭔가 자기개발은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없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자기개발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유형화해내는 작업, 뭔가 홍채를 만들어내고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아예 그 행동 자체가 약해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획하는 것만큼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타인들이 봤을 때 쟤는 뭐하나? 발전이 없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편인정인은 정말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레벨업을 시키거나 혹은 뭐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단점을 가장 잘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고, 또 내가 평소에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혹은 사회를 내가 돌려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각광받고 있는 건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편인과 정인 사주팔자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때 해야 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편인과 정인이 들어올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조건 혹은 환경,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선순위 자체를 내가 자기 개발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뭐다? 필수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나를 열심히 깎아야 되고 나를 열심히 개발시키면서 공부시키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입해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할 것은 행동력이에요. 귀찮더라도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살면서 내가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인성이 운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레벨업 자체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예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가 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전공 살려서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저부터 그렇고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이 있으신 분들 혹은 운에서 편인과 정인이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 시기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평소에도 실행력을 갖춰줘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기록해 두시고 그 기록을 실현하시고 혹은 내가 뭐 어떤 거 배워야겠다 생각 들면은 바로바로 결제하시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내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일단 내가 관심이 생기는 것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자, 요거 조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인성운이 들어올 때 보통 단타로 빠지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할 때 확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특히 현대사회,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주식, 재테크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혹은 그 외에도 법 같은 것들, 인간관계, 혹은 내 화법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몰입을 한 번에 확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해야겠다, 나 이거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다른 분들보다 해야 된다, 강하게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인과 정인의 이 학습이라는 생각,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게 생각으로만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력이 결여되어서 요거를 내 것으로 결국 실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정말 내 사주팔자에 있는 편인과 정인을 잘 못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8글자로 살아가요. 근데 편인이 두세 개가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못한다라는 거는 남들은 8글자로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5글자밖에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 혹은 사주팔자에 하나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자기개발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개발 내가 좀 안 했나? 이런 부분에서 좀 피드백이 없었나?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올해부터라도 뭔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득하게 하시고요. 또 내가 그것을 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의지적으로 세팅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입장,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모든 인간관계든 혹은 내가 사회생활이든 혹은 내 인생을 살아가든 내 의견이 100% 모든 상황에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특히 사주팔자의 인성이 강하신 분들, 편인과 정인이 강한 사람들은 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피드백 자체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골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회에서 멀어지고, 결국 이 사람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이 뭔가 고립되어 있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피드백을 잘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은 그 사람들 자신일 텐데, 개미 아닌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지금 과하게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번 브레이킹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깨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편인과 정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쁘게 발현된다고 하면은 내 고집,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생각과 생각이 강한 것은 좀 다르거든요. 이 생각이 강한 게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 라고 정의 내려버리는 순간 고립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주변에 꼭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조금 더 평소에도 객관화해주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머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주팔자의 일지라는 자리에 정인보다는 편인이신 분들은 요걸 또 효신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부엉이를 효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엉이가 자라면서 그 자기 어머니 가슴을 콕콕 찌르면서 자란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사주팔자의 일지에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특히 어머님과 관계가 안 좋거나, 뭐 물론 그 안 좋아진 관계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역할을 못했든, 아니면 내가 그냥 어머니와 잘 안 맞게 느끼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주팔자를 보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사주팔자에 타고난 것을 무기 삼아서 잘 개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주팔자라는 거는 궁합도 볼 수 있고,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밀어볼 수 있다면, 편인 있는 사람들은 그 효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쁘게 어머님과 그림이 펼쳐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도 편인이 사주팔자에 있고,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님의 역할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 어머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이렇게 저복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어머님과 평생 딱 그 정도의 온도로만 남겨둘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주팔자는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주팔자보다는 안 좋은 사주팔자, 부족한 사주팔자가 많고, 우리 개개에 있는 각자의 사주팔자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조금 더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각자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생각하거나 혹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 어머님의 누와 부족한 모습을 우리 엄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제한 두는 것보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나는 어머니를 잘해야지 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미션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주팔자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타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였거든요. 정말 개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고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 사주팔자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그게 조금 수긍이 간다면은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가족, 아버지 혹은 나의 이성운, 배우자운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러한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 중에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되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용법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오늘 콘텐츠의 제일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오늘로써 제가 비견겁제부터 시작해서 편인정인까지 이르는 십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인증하고 있으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부족하다고 그냥 나 자신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냥 한 번 정도는 의문을 던지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잠재력, 혹은 여러분들이 닿을 수 있는 인연들,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차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끝으로 해서 내 십성을 다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은 정말 여러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번 의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닐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그 속에서 섣부른 정의 때문에 놓치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스스로 읽을 줄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딱 그만큼, 내가 놓치고 있는 그만큼을 나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완곡하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게 또 타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왜?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니까. 그래서 오늘 편인과 정인을 끝으로 제가 십성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사주팔자는 결국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주팔자 유튜버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비견겁제부터 시신상관, 현재정제, 현관정관, 그리고 편인정인까지 말씀드린 요거를 쭉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라는 것을 한번 객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꼰대가 되지 않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고인물이 아니라 평생 흐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누리고 있는 셀프 사주 리딩의 그 장점들 여러분들도 오롯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도와도로였고요. 여러분 편인정인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주팔자 역시 잘 읽어 주시면서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